안녕하세요. 저는 AI 융합학부 고원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제 매번 중간 평가라든지 기말 평가에서 좋은 점 혹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가감없이 잘 전달을 해줄 수 있어서였던 것 같고, 매 수업 시간마다 제가 오탈자나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심지어 수식 같은 것도 틀린 게 있었는데 그때 매번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찾아주셔서 수업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부임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매번 아낌없는 이제 조언을 해주신 선배 교수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창의융합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박서연입니다. 이렇게 우수 교 강사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강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도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만큼 또 어떻게 강의를 해야 학생들이 좀 잘 따라올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강의실 들어가는 순간이 굉장히 긴장되기도 한데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같이 수업을 좀 완성해 줬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자료구조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시피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발전되어 온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다루고, 또 실제로 그런 기술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응용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이었고요. 또 자료구조는 이제 비교적 생소하실 수도 있는 과목 이름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서 보통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교양대학 소속으로 교양 과목들을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시대의 데이터 윤리라는 소프트웨어 문해 영역에 있는 수업을 강의했습니다. 수업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좀 역사적이나 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고찰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자연의 설명이라는 그 핵심 교양 영역에 있는 강의도 2개 했었는데, 하나는 주제로 읽는 명저 자연과학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이제 인간과 자연의 좀 관계를 고민하는 여러 고전들을 학생들과 같이 읽으면서 토론하는 활동을 하는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고, 나머지 한 과목은 인류세와 생태적 전환이라고 저번 학기에 이제 처음 개설된 강의였습니다. 교양대학에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생겼으면 하는 과목을 제안하는 공모전이 있는데 그 공모전에 수상한 그 제안작을 제가 조금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 지금 인류가 처하고 있는 생태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을 함께 좀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그런 식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토론식 수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토론식 수업에 대한 반응이 그래도 학생들 사이에서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유튜브나 아니면 TV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소셜 미디어에 교양 지식을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잘 전달해주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학에서 왜 굳이 교양 과목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지, 학생들은 교양 수업에서 또 어떤 지식들을 얻어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토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토론 활동을 통해서 함께 이제 지식을 탐구하는, 또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를 저희가 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안다는 게 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식은 무엇인지, 그냥 지식을 습득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강의실에서 함께 토론하는 활동을 학생들이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아무래도 그냥 일방향적인 렉처 형식의 강의보다는 좀 더 이제 강의에 내가 참여를 하고 강의를 만들어 나가는데 내가 기여한다는 좀 느낌이 드니까 더 열정적으로 참여해주는 학생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별다른 대단한 특별한 노하우라고 할 것은 없고, 아무래도 그 수업하기 전에 우리 그러니까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을 1차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중점적으로 먼저 정리를 해둔 다음에 그런 것과 관련된 다른 타 학교, 예를 들면 해외 대학
대학이라든지 이런 좀 다른 분들의 강의를 사실 제가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개념들을 강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제 스스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또 그러면서 뭐 복습도 할 겸 다시 이제 교과서를 토대로 자료 제작을 하면서 혼자서 한번 연습도 해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들어가니까 이제 비교적 긴장도 좀 덜 되고 말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사실 소통에 있어서는 약간은 조금 운이 좋았던 걸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비교적 이제 학생들이랑 좀 가까운 부분은 최대한 취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무래도 저랑 이제 좀 다르다 보니까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우리 성신여대 수강생들도 다들 이제 좀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열심히 이제 수업을 잘 들어주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저도 좀 많이 감사했고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개개인을 좀 자유로운 그런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제 대하고자 저도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그런 점들이 잘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학생들이 성실하다는 거를 인정하겠습니다. 너무 성실해서 사실 제 학창 시절이 좀 반성하게 될 정도로 너무 성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고, 저도 학생들이랑 그 소통하는 게 한 학기 강의 운영하는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생들한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네들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다라는 걸 계속 세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좀 기본적으로 교수님들 어려워하기도 하고, 게다가 교수님들은 나의 학점을 약간 평가하는 평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같이 라포를 형성하기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평가를 하는 것조차도 이제 다 너네들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거니까 강의를 듣다가 언제든지 힘든 점이 있으면 와서 상담을 하면 된다, 그런 것들을 학기 내내 좀 계속 학생들한테 말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수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자기 성찰 과제라는 걸 좀 내주는 편이거든요. 자기 성찰 과제는 학기 처음이랑 학기 말에 이제 한 번씩 나가는데, 학기 초에는 학생들한테 좀 왜 내 수업을 수강 신청했는지, 그리고 수업에서 좀 뭘 얻어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한번 별 생각 없이 수강 신청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왜 굳이 이거를 신청했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동기부여도 생기는 것 같고, 저도 어떤 학생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제 강의에 왔는지를 알면 조금 더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기 말에는 학기 동안 한 걸 돌아보게 하면서 배운 내용도 정리하고, 그런 자기 성찰 과제를 하는 것도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평가도 좀 굉장히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교양강에서 토론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관련된 것들을 평가하려면 아무래도 서술형 시험을 내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에세이 과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들을 잘 전달하고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과제를 내어줄 때 사실 과제도 조금 더 미리 내어주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닥쳐서 과제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 과제에서 교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 조금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리 과제를 공지하면서 평가 기준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편입니다. 몇 가지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할 거고, 이런 평가 항목이 주어지는 이유가 왜인지까지도 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 항목들을 좀 세세하게 주고, 과제나 시험을 보고 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그 평가 항목에 맞춰서 좀 제공을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평가 결과에 당연히 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제 평가 결과를 주면서도 이제 나도 사람이니까 사실 평가를 하다 보면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그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게 너희들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어쨌든 모든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공개가 되면 학생들이 속으로 불만을 갖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교수님이랑 사실 많은 부분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학기 초라든지 중간중간에 이제 과제가 나간다면은 그럴 때마다 엄밀하게 이제 성적 기준을 미리 먼저 공지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성적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학기가 끝나고 나서 점수를 받으면은 사실은 좀 기분이 나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저도 학생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을 많이 겪어봤었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런 소위 말하면 깜깜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자 뭐 매번 이제 시험이라든지 혹은 과제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날 때마다 각각의 점수 알려주고 답안지 이런 거 이제 돌려주고, 만약에 혹시 이상하거나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저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가져오라고, 저도 교수님과 비슷한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도 이제 성적 평가를 수행을 했었고, 사실은 모두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최대한 불만을 안 만드는 쪽으로 수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제 강의를 수강하게 될 학생들에게 일단은 함께 지식을 탐구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 함께 학습 공동체를 이뤄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학 상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신여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누구보다 이제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 거를 제가 정말 잘 느끼고 잘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잘 해주셨던 만큼 앞으로도 저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그런 마음 변치 않으시고 함께 재밌게 수업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